자, 이번 시간 우리 허난설원의 규원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규원가 제목을 보면 이 글의 장르는 가사인데 일단 제목을 먼저 해석하면 규는 규방이란 뜻이야. 규방. 규방은 뭐냐면 여자들이 머무는 곳이야.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각방을 썼어. 각방. 그 이유야 모르지 그 당시. 근데 선생님 생각으로는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방이 있으면 이제 여자들마다 각각 방이 있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아무튼 규방에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 누구를 원망하냐? 남편을 원망하겠지. 그래서 규방에서 남편을 원망하는 가는 노래 가짜입니다. 노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자의 태도는 당연히 어쨌든 대상 남편에 대해서 원망적 태도 갖고 있겠지. 자, 작가는 허난설원이야. 그럼 허난설원이 누구냐? 작가 소개에 보면 본명은 초이야. 이름 되게 예쁘네. 그지? 허초이. 조선시대 때 허초이. 근데 성이 특이하지. 허씨. 호가 난설원이고 동생이 균이야. 균 많이 들어봤지? 허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을 쓴 홍길동전 쓴 허균의 누나가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어릴 때 오빠와 동생 틈에서 어깨 너머로 글을 배워. 이때 글은 한글이야. 8살 때 신동이란 말을 들었고 이달이라는 사람에게 한시 수업을 받았어요. 15살에 결혼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해요. 아무래도 아내가 너무 똑똑하고 뛰어나니까 남편이 조금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닥 좋은 결혼 생활을 못했던 걸로 알려졌어요. 남편은 그래서 기생들과 풍류를 즐겼고 시어머니와도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고독한 삶을 살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 저렇게 망가진 게 네 탓이다 이랬겠지. 그래서 또 사랑하던 근데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데 애를 3명이나 낳아요. 그래서 사랑하던 남매를 잃은 뒤 남매 자식 잃은 뒤에 설상가상으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아픔을 겪어요. 또한 친정집 허균의 집에 옥사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나라에서 뭔가 좀 이렇게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동생마저 귀양가는 비극이 계속되죠.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고 책과 한시로 슬픔을 달래며 살다가 요절 좀 일찍 죽습니다. 자, 요렇게 허난설은 어떤 삶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남편 때문에 쓴 거죠. 남편에 대한 원망에 노래 쓴 건데 그래서 갈래는 일단 아까 설명했지만 규방 여자가 자기 방에서 쓴 가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규방을 다른 말로 내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방 가사, 규방 가사라는데 선생님 내방, 규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가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사라는 장르에 대해서 잠깐 좀 필기 좀 할게요. 가사라는 장르는 첫 번째 1번 특징 형식상 형식상 운문입니다. 운율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용상 산문입니다. 산문은 줄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시지만 내용적으로는 소설의 의미다. 그럼 선생님 이게 시의 소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 장르입니다. 운문 장르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어떤 형식이냐 하면 사음보입니다. 사음보. 얘들아, 사음보가 뭐죠?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덩어리를 4개씩 자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 이렇게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 이렇게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 이렇게 4음보씩 계속 반복해서 내용이 전개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4음보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는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주로 이렇게 3, 4 혹은 4, 4의 글자 수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3보, 그 다음에 3, 4 혹은 4, 4 조의 글자 수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반적으로는 서사, 본사, 결사의 어떻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사의 어떤 특징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서 형식이 되게 정해졌죠. 4음보에 3, 4조, 4, 4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형시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성격은 일단은 남편에 대한 원만적이고요. 그다음 자기 삶 체념적이고 답답하니까 한탄적이 되겠죠. 자, 제재는 뭡니까? 방 안에 있는 여자의 한많은 삶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도 마찬가지로 봉건사회, 남자 중심인 사회에서 방 안의 부인의 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으로는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해요. 감정이입이 뭐죠? 어떤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봇대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어요. 혹은 나뭇가지에 새가 있는데 새가 짹짹 짹짹 새가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내가 슬프니까 저 새 소리도 슬프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새야 너도 울고 있니? 이렇게 나의 슬픔을 어떤 대상한테 집어넣는 거 우리가 감정이입이라 하고 그때 그 대상 새 그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란 자연물에 우리가 감정을 집어넣는 게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라는 직유법, 그 다음에 질문 형식의 서리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 사용했고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상 전개에 드러나고 나중에 고사도 좀 씁니다. 그 다음에 기승전결 4개 구성 단계로 취했구나. 그냥 4단 구성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기승전결 알 필요 없고 4단 구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바탕에서 우리 한번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규원가 방 안에서 우리 남편을 원망합니다. 볼까요? 엊그제까지 젊었는데 다 늙었구나. 어이 다 늙었니? 즉 벌써 다 늙었구나 이 뜻에서 세월이 너무 빨리 흘렀구나. 나 벌써 늙었다. 그런데 이게 20세 때 쓴 거거든. 20세 때가 늙었다라고 얘기하면 좀 슬프죠. 아무튼 조선시대는 좀 달랐으니까. 소년, 어린 시절, 행락,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니 일러도 말해도 소용이 없다. 즉 어린 시절 그 즐거움을 생각해봤자 말해봐도 소용이 없다. 왜? 이미 늙었으니까. 그래서 늙어서 서러 말을 하려니 목이 메인다. 그래서 지나온 그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떠올리며 말하려 하니 목이 메인다 이거죠. 부생모육 신고하여 부모님께서 이제부터 어린 시절 얘기 볼까? 부모님께서 신고 고생하셔서 내 몸을 길러내실 때 배필 남편감으로 공후는 계급이 높은 사람을 내 배필감으로는 바라지 않으셨어. 즉 공후배필을 원하지 않았어. 공후배필 부잣집 남편 원하지 않았어. 그럼 누구 원했어? 군자의 호구를 원했어. 호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따 호구 왔는가? 그게 아니라 이때 군자는 착한 사람의 호구는 좋은 짝이란 뜻이야. 즉 착한 사람의 짝이 되길 원했다. 즉 우리 부모께서 나를 고생하셔서 길러내셔서 돈 많고 부잣집의 남자를 내 남편으로 원하지 않고 그냥 착한 사람을 내 남편감으로 원하셨는데 삼생은 전생이야. 내가 전생에 원업 뭔가 잘못했나 봐. 월아 그냥 하늘이라 해석하면 돼. 하늘의 연분 인연으로 한마디로 뭐야?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나? 아니면 이 하늘의 인연으로 장안유업에서 경박자를 만났어. 장안유업은 이 도시에서의 경박자. 그냥 장안유업 경박자라고 얘는 뭡니까? 바람둥이 남편을 만났어. 바람둥이 이를 만났어.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양아치를 만났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나 부잣집은 바라지 않고 착한 사람의 아내가 되길 원했는데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나 봐. 하늘의 인연으로 바람둥이를 꿈처럼 만나서 당시는 그 사람과 이제 지낼 때 용심 내 마음이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았어. 직유법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았다. 그만 어땠다? 조심스럽고 불안했다 이거. 왜? 그 남편이 어때? 그 남자가 맨날 다른 여자 만나러 갈까봐 맨날 조심스러운 거지. 자 3호 99단을 외자 3, 5, 15, 28에 16
15, 16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8 청춘이란 말 들으면 28살 청춘이 아니라 곱해서 16살이 청춘인 거예요. 그래서 15, 16살 겨우 지나. 나 15, 16살 지났어. 천연여질. 타고난 미모. 천연여질. 천연. 자연스러운 여질. 내 미모. 저절로 생겼어. 얘가 15, 16 지나서 나 예뻤어. 이거죠. 이 얼굴 이 태도로 이 예쁜 얼굴로 100년 기약했어. 그 바람둥이랑 어떻게 했어? 결혼을 했어. 선생님, 바람둥이 알았으면 헤어졌으면 됐잖아요. 옛날엔 그게 좀 힘들지. 유교 사회라서 그냥 한번 점 찍으면 그냥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여구 이태도로 뭐 했다고요? 결혼했어. 근데 갑자기 시간이 훌훌 지나가 버렸어. 시간이 빨리 갔어. 조물은 조물주야. 조물주. 자, 조물주는 하느님께서 다시 자신은 질투가 많으셔서 질투하셔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래 북지나듯. 배오래 북은 배틀 오래 북이 지나듯이거든. 이거는 되게 빨라. 속도가 두둥뚱 두둥뚱 이런 식으로 빠른데 봄, 바람, 가을물 쉽게 하면 봄과 가을이 되게 배오래 북 지나듯 빨리 흘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비유법이죠. 한마디로 뭐란 얘기야? 비유를 통해서 시간이 어떻게 됐다? 빨리 흘렀다. 나 15, 16살에 그 양아치랑 결혼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설빈환 어디 두고? 설빈환은 예쁜 얼굴. 그 15, 16살 때 그 예쁜 얼굴 열이 뭐야? 예쁜 얼굴 어디 가버리고 면목가증 됐다. 이걸 늙었다. 못생겨졌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름이 짜글짜글. 아무튼 그랬나봐. 아무튼 못생겨졌다. 그래서 요건 뭡니까? 시간이 흘러서 늙어버린 자신에 대한 한탄입니다. 자, 내 얼굴 내가 보거니 뭐야? 내 얼굴 내가 보고 있는데 즉 내 얼굴 이렇게 못생긴 얼굴 나도 어때? 보고 있는데 어느 님이 날 사랑해 주겠냐? 당연히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봐도 어때? 너무 늙었어 이거죠. 그래서 자조적인 표현이죠. 자신의 젊음을 잃은 자조적 표현에서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스스로 괴로워하니 스스로 어때? 막 괴로워. 누구를 원망할까? 원망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무 늙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가끔 나이가 들면 거울 보면서 아이고 내가 많이 늙었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과거를 회상하고요. 늙음에 대한 탄식을 하는 부분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 부분은 주체가 중요해. 주체. 요 주체 잘 볼게요. 끼리끼리 다니는 야유원은 술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 4, 5가 끼리끼리인데 여기서 끼리끼리 다니는 술집에 세 사람 세모? 세 사람은 새 기생이야. 새로운 기생인데 새로운 기생이 생겼단 말인가? 그러면 남편이 이 새로운 기생 때문에 집에 안 오니까 이 새로운 기생 나한테 장애물이 되는 거야. 아니 우리 남편이 친구들과 다니는 기생집에 혹시 되게 예쁘고 젊고 새로운 기생이 뭐 멀리서 혹시 어디 다른 지역에서 왔나? 이 뜻이야. 아니 왜 꽃피고 날 저물어 갈 때 정처 없이 나가서 백마금편 좋은 말 타고 좋은 옷 입고 어디를 머무는 거야. 자, 요거 중요해요. 선생님 아까 주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 세 줄의 주체는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남편. 그럼 다시 해석하면요. 우리 남편이 친구들과 다니는 기생집에 새로운 기생이 생겼나? 아니 왜 우리 남편은 꽃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밖에 나가서 좋은 옷 입고 좋은 말 타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나라면 이렇게 낼 것 같아. 항상 우리가 시에서는 주체가 중요한데 꽃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갔다. 정처 없이 나갔다의 주체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기역 때리고 기역은 남편을 찾으려고 밖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면 틀리지.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면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간 거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남편이라고. 남편. 친구들과 정처 없이 나가서 도대체 어디 있냐 이 뜻이야. 주체 남편이야. 그래서 그런 남편에 대한 화자는 원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갑니다. 원근을 모른다. 멀고 가까운 바깥의 어떤 지리를 바깥 거리 상황을 모르는데 내가 남편 소식을 어찌하니까 이건 누구야? 나야. 나는 이건 주체는 나야. 나는 여자라서 바깥을 잘 거닌 적이 없어서 바깥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즉 우리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남편의 소식을 내가 어찌 알겠냐 이거지. 남편과 인연을 끊었다고. 에이 그래 씨 인연 끊자 했다고 생각까지 없겠냐? 생각은 나지. 그치 이거 서리법. 얼굴을 못 보거든. 우리 남편 얼굴 못 보거든. 그리워나 말든가. 차라리 그립지나 않으면 나을 텐데 괜찮을 텐데 12대 12대는 하루야 하루. 하루가 정말 길다. 30날 30날은 한 달이야 한 달. 한 달이 정말 어떻다? 지루하다 이거야. 그래서 어때? 남편을 기다리며 세월 보내기가 너무 어떻다? 어렵다 이 뜻입니다. 옥창 창밖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냐 이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냐 요거 묶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화하면요. 매화하면 지조 절개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창밖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폈다 졌는데 우리 남편 안 오는 거야 이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도대체 꽃이 몇 번이나 폈다 졌는데 봄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안 들어올까 이런 뜻이야. 근데 그렇다고 남편이 뭐 1년 내내 집을 비진 않았을 거야. 그지? 좀 과장적이지? 과장이지. 왜냐면 그 와중에 애를 셋이나 가졌잖아. 그지? 아무튼 창밖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폈다 졌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 뜻입니다. 겨울밤은 차고 찰 때 눈이 내리고 여름날은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자 요거 리듬이 똑같기 때문에 대꾸법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한마디로 뭡니까? 겨울밤에도 혼자 어때? 내리는 눈을 통해 남편을 그리워하고 홀로 있는 화자의 쓸쓸한 모습. 그 다음에 여름날도 어때? 구준비가 내릴 때 혼자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화자의 어떤 쓸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삼춘 화려 호시절. 삼춘 꽃이 피는 호춘 봄의 호시절. 좋은 계절의 경치가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 이 뜻이야. 다시 얘기하면 아름다운 꽃이 폈어요. 봄이 왔어요. 대부분 꽃 어때? 꽃 구경 가잖아. 우리 막 그런 이제 여자들이 화전놀이 간다 그러거든. 저기 꽃 구경 가서 거기서 이제 꽃 잎 뜯어서 부침개 부쳐 먹는 화전놀이 가는데 지금 여자는 남편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꽃이 펴도 그거를 구경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하면 꽃 피는 봄의 좋은 계절 나에겐 경치가 소용이 없다. 그럼 시험 문제 화자는 남편을 잊기 위해 어때? 봄의 아름다운 꽃을 구경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지금 화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자 다음 갑니다. 가을달이 방에 비추고 귀뚜라미가 울 때 그럼 귀뚜라미가 운다 해서 아까 선생님 기억나요? 어떤 귀뚜라미라는 실솔 귀뚜라미야. 귀뚜라미의 어떤 울음소리를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기 때문에 감정이입입니다.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소용없이 생각만 많구나. 누구 생각? 임 생각만 많다 이런 뜻이죠.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뜻인다 해서 임에 대한 원망과 너무 슬프다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가볼까요? 도리쳐 풀처이니 다시 생각하니 뭐 이리하여 어찌 하겠냐. 등불을 돌려놓고 녹기금. 자 녹기금은 검은고야. 검은고를 들고 아무래도 이제 검은고로 뭐 이제 쓸쓸한 마음을 조금 달래려고 검은고 들고 병년화라는 노래 한 곡을 시름에 섞어타니 즉 시름조차 섞어타니는 시름조차 섞어란 뜻을 모르면 한숨 쉬며 연주하니 소상강 야우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 천년의 하기 우는 듯. 요거 묶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등불을 돌려놓고 검은고를 들고 병년화 한 곡조를 연주했더니 그 내가 연주한 병년화의 그 검은고 연주 소리가 뭐 같냐면 소상강에 야우 밤비가 내리는데 뱃소리 대나무 잎을 치는 소리 같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대나무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대나무가 생겼어요. 대나무 옆에 이렇게 잎이 있을 거 아니야. 잎이 이렇게. 근데 밤비가 내려서 잎을 치면 무슨 소리가 나? 타타타타타타타타 소리가 나겠지. 그 소리 같다는 얘기야. 뭐가요? 내 검은고 연주 소리가 비유적이죠. 그 다음에 화표 천년의 학이 천년 만에 찾아온다는 학이 우는 소리 같다. 즉 내 검은고 연주 소리가 뭐 같다고? 학이 우는 소리 같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뭐냐면요. 내 검은고 악기 연주 소리를 뭐해? 이렇게 대나무 잎치는 밤비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를 어때?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금 화자가 있는 곳에서 어때? 야우, 밤비가 내린다. 이러면 틀려요, 얘들아. 그 다음에 화자가 있는 곳에서 학이 운다. 이러면 틀려요. 비유법이야.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럼 내가 사과냐? 내 손에 사과가 있냐? 그게 아니잖아. 내 얼굴이 사과 같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검은고 연주 소리가 소상강에서 밤비가 대나무 잎을 치는 소리 같고 학이 우는 소리 같다. 이거 비유법이에요. 실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옥수, 고운 손으로 연주하는 수단, 솜씨는 옛날 소리가 있지만 아름답지만 부용장은 연꽃을 그려놓은 휘장인데 그냥 방이야. 내 방 아니. 적막하니. 왜 적막해? 이유 이미 없어서 적막하니. 이 악기 소리 누구 귀에 들리겠냐. 안타깝다 이거지. 다시 나 임 잊으려고, 즉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 속상 마음을 달래려고 검은고 연주했는데 연주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다 이거지. 고운 손으로 연주하는 솜씨는 옛날 소리 그대로 있다. 어때? 훌륭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 자랑하니까 우리가 자와 찬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방안이 적막하니 이거 누구 귀에 들리겠냐? 내 간장이 어때? 구곡이 돼요. 구곡. 9개로 꺾여서 굽이굽이 끊어질 것 같다. 아무리 내가 악기로 뭐에 내 마음을 달래려 하더라도 외로움과 하늘 어때? 달래기는 힘들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차라리 잠을 들어. 여기까지 뭡니까? 검은고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죠. 마지막 갑시다. 차라리 잠을 자서 꿈에서라 임을 보자. 꿈이라도 임을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꿈에서라도 임을 봅시다라고 했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잎세모, 풀 속에서 오는 짐승세모, 무슨 원수로 나의 잠을 깨우냐. 자,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짐승이 나의 잠을 깨운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잠을 자서 꿈에서라도 임을 보고 싶었는데 잠을 못 자. 바람에 떨어진 잎소리, 사락사락 소리와 풀 속에 우는 우우 막 이런 여우 소리, 늑대 소리가 나의 잠을 깨운대. 아니, 천상에 있는 견우직녀는, 견우직녀 줄쳐야 돼. 중요해. 은하수가 막혀도, 견우직녀한테도 은하수는 장애물이야. 은하수가 막혀도 7월 7일 1년에 한 번 실기치 않는다. 놓치지 않고 만난다 이 뜻이야. 오케이? 실기치 않다 뭐라고요? 놓치지 않고 만난다. 다시, 하늘에 있는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혀도 7월 7일 1년에 한 번 놓치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님이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가 가렸기에, 약수 장애물, 오거나 가거나 소식까지 끊어졌냐 이 뜻입니다. 자, 견우직녀는요 1년에 한 번 은하수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어때요? 만나요. 근데 나는 어때요? 못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화자와 남편 관계가 대조입니다. 견우직녀는. 견우직녀 고사 이런 거 고사죠. 그리고 화자와 뭡니까? 화자와 견우직녀는 대조예요. 세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모 친 거 4개 있죠. 잎과 짐승, 은하수, 약수 이건 다 뭡니까? 이건 다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오케이. 그래서 우리님이 가신 후에 무슨 약수가 가렸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까지 끊어졌냐 이거야. 난간에 비껴 서서, 즉 난간에 서서 기대고 서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초록 이슬은 맺혀있고 몬 구름은 지나다니고 중림 대나무 숲에 풀은 새소리 감정이 왜 나에게 어때? 새소리가 서럽게 들린다니까. 새소리가 서럽대 감정이이지. 자,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가 없다 하지 마. 즉 많다고 하잖아. 수 없다 이콜 많다고 하지만 방명한 홍합, 방명
운이 없는 여자, 즉 운이 없는 여자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서리법 없을 거다. 즉 내가 제일 운이 없고 팔자가 안 좋다 이거지. 아마도 내가 임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을지 말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때? 임을 기다리며 자신의 비참한 삶을 한탄하죠. 요렇게 어떤 슬픈 얘기인데 마지막 선생님 잠깐 보면 마지막은요. 글자 수 잠깐 볼게요. 아마도 임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글자 수 보면 세 글자, 그 다음 6글자, 4글자, 3글자인데 이 글자 수가요. 우리 시조 알죠? 여러분들 시조. 자, 시조는 3장으로 돼 있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로 돼 있는데 얘를 초장이라고 그러고 얘를 중장이라고 얘를 종장이라고 하는데 시조의 종장의 세 번째 줄의 글자 수가 주로 3, 5, 4, 3이야. 이렇게 종장의 글자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가사의 글자 수가 이 시조의 종장과 글자 수가 비슷하면 이거 우리가 무슨 가사라냐면 정격 가사라 그래요. 정격 가사. 정격 가사. 정격 가사. 그럼 정격 가사의 개념 뭡니까 하면 뭐라 적으면 돼요?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정격 가사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그 우리 지금 규원가는 정격 가사인가요? 네, 정격 가사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좀 빨리 다시 한번 해석을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한번 하고 우리 뒤에 좀 해석할 거 하고 끝냅시다. 갑니다. 엊그제까지 젊은데 다 늙었어. 어린 시절 내가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은 말해도 소용이 없어. 늙어서 서러움만 하려니까 목이 메이는구나. 부모님께서 나를 고생하셔 키워서 내 몸 길러낼 때 내 남편감으로 부잣집은 바라지 않아도 착한 사람 원했는데 내가 뭐가 전생에 잘못했나 봐. 하늘의 인연으로 이 도시에서 바람둥이를 만나서 그 당시 내 마음을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다. 15, 16살 지나 내 타고난 미모 저절로 생겨 이여구 이태도로 그 남자랑 결혼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조물주가 질투하셔서 봄바람 가을물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 그래서 예쁜 얼굴 사라지고 늙었구나. 내 얼굴 내가 봐도 못생겼는데 어느 님이 날 사랑해 주겠냐. 스스로 괴로워하니 누구를 원망할까. 우리 남편이 친구들과 다니는 기생집에 혹시 새로운 기생이 생겼나? 아니 왜 우리 남편은 꽃피고 날 저물 때마다 맨날 밖에 나가서 좋은 말 타고 좋은 옷 입고 도대체 어디 머무는 거야. 나는 여자라서 바깥 지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 소식 알겠니?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까지 없겠니?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리워나 말든가. 하루가 길다 한 달이 지루하구나. 창밖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폈다 지는데 왜 남편은 안 오는 거야? 겨울밤은 혼자 지내니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차갑고 눈이 내리고 여름날은 길고 길 때 굳은 비가 내려서 나 혼자 외로워. 꽃피는 봄 좋은 계절의 경치 나에게는 남편이 없어서 소용이 없다. 가을달만 방에 비치고 귀뚜라미가 슬프게 울 때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며 속절없이 임 생각만 해. 아마도 내 모진 목숨 참 죽기도 힘드네. 다시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어찌하겠냐. 등불을 돌려놓고 검은고 들고 병년화 노래 한 곡줄을 한숨 쉬며 연주했더니 내 연주 소리가 소상강의 밤비가 대나무 잎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화표천년의 학이 우는 소리 같아. 아니 고운 손으로 연주하는 이 솜씨는 옛날 소리 그대로인데 내 방안이 님이 없어 적막하니 이 검은고 연주 소리 누구에게 들리겠냐. 내 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 차라리 잠을 자서 꿈에서 임을 보려고 했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오는 짐승이 무슨 원수로 나의 잠을 깨우냐.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혀도 7월 7일 1년에 한 번 놓치지 않고 만나는데 아니 우리 님이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가 가렸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까지 끊어진 거니. 난간에 기대서 인 가신데 바라보니 이슬은 맺혀있고 구름을 지나갈 때 대나무 밭에 새소리가 정말 서럽게 들린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많지만 나같이 운이 없는 여자 또 있을까? 아마도 임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 가서 화자의 태도 먼저 보면 기승전결. 이건 4단 구성이죠. 어린 시절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바람둥이 남편 만나서 정말
속상하다. 스스로 괴로워하니 누굴 원망할까? 흐르는 세월에 대한 한탄. 인가에 만난 운명인데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하고요. 우리 남편은 좋은 말 타고 좋은 옷 입고 어디 머무냐. 나 혼자 한숨 쉬고 눈물 린다. 방탕한 생활하는 임에 대한 원망. 홀로 지내는 나의 외로움. 그 다음에 검은고 들고 앉아 어때? 어때 연주합니다. 간장이 끊어질 것 같아요. 달래보려고 하지만 어때 그래도 슬픔을 느끼죠. 운이 없는 여자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임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고요. 시어 임이 중요하죠. 귀뚜라미, 새소리, 감정이입, 그죠? 새소리는 마지막에 대나무밭에 있었죠. 눈과 구준비는 님이 없는 상태에서 겨울에 눈 내리고 여름에 비 내리니까 화자의 쓸쓸한 심정, 녹기구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재였죠. 감정이 실소 귀뚜라미 그 다음에 실소 귀뚜라미하고 새소리 직유법 되게 많았죠요. 살얼음 디니는 듯 대나무 치는 듯 화표천장이 우는 듯 서리법도 많았죠. 어느 님 날 사랑했냐 나갈 사람 또 있을까 시간의 경과 창밖에 씌운 매화가 몇 번이나 폈다 졌냐 겨울밤 차고 여름날 길고 요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고사 활용했다 했죠. 소상강 야후에 대나무 잎 치는 소리 같다 요것도 고사고요. 화표천리에 학이 운다 요것도 우리 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화자가 과거에 바라던가 하고 현재 상황 과거 소망 어때요? 뭐 타고난 아름다움이죠. 현재 상황 예쁜 얼굴 사라졌죠. 배우자로는 착한 사람 원했는데 현재는 바람둥이 만났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빠르게 가고 어떤 부분에서 느리게 간다는데 시간이 훌훌 가고 조물주가 질투하셔서 빠르게 갔다. 이거는 뭡니까? 젊은 시절에 빠르게 갔다고요. 하루도 길다. 30날 지루하다. 이거는 화자를 버리고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게 그만큼 지루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것은 젊은 시절이 빠르게 갔다를 표현했을 때 더디게 흐른다는 것은 우리 남편을 기다릴 때 정말 시간이 답답하게 안 간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는 뭐 그냥 의미 없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뒤에는 선생님 다 설명한 거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규환거였습니다. 규환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석이 완벽하게 돼야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